이문정,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기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이문정 검사는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려 하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잡으려 한다. 이걸로 전국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서초동에서 나온다. 이문정, 공소장에 나오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에서의 성명불상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사실상 기소된 것 아니냐. 기소 준비는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나쁘고 극악한지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청렴성 내지는 투명함을 상대적으로 정당화할지 시기를 보는 것이다. 이 발언 후 한 달 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일 검찰은 이재명의 지난달 서면 질의서 응답 없자 소환 통보라는 엄풀을 시작했습니다. 연합,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시한까지 이 대표 측의 답변이 전혀 없어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바로 출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보 준칙상 출석 요구는 공개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공개했기에 오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과정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이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그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뻔뻔한 소환 통보 과정 설명에 대해 옹색한 변명으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입장을 냈습니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급하게 보내온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을 한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김건희는 소환 없이 서면 조사, 그것도 질질 끌며 버티기를 반복해도 모두 무혐의 종결인데요. 법의 잣대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공정이고 상식인 거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금일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발끈. 뉴스타파의 빼박 김건희 증권거래소 직원 통화 녹취록이 보도되자 한참을 고민하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것이 법적 조치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녹취는 귀신이 한 건가요?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했다며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이어 뉴스타파의 보도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해당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제3자 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신박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재판 중에 까진 녹취록이 날 줄 아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간만 보면 극한 직업입니다. 날마다 그 여사님 뒷수습하느라 변명, 해명에 거짓말, 반복에 이젠 발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도 김건희 기사 썼다가 국민의힘에 고발당했다. 한겨레 신문이 지난 4월 보도한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와 관련해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기사 작성자인 이재훈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발인으로 기록된 성명불상은 국민의힘이라며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자협회는 해당 보도는 새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때 이뤄진 것으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활동을 위축하려는 형사고발 행위를 규탄하며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 노조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취재기자만을 특정해 고발이 이뤄진 적도 기자 개인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회사의 대응 과정에서 성명불상 고발인이 국민의힘 쪽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형사고발은 대통령 부인을 위한 국힘의 대리 고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짐이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면 성명불상으로 고발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성명불상이면 김명신 본인이 시켰나 본데요. 지금도 당사자는 안 보는 척 관심도 없는 척해도 모든 언론 정보 다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 대변인 입장과 김용민 의원 입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입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하여 경기 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2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낸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습니다. 이는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이어서 김용민 의원,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 대통령 당선되었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정의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